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정치수다. 좀 늦었습니다. 저 때문입니다. 두 분은 와 있었습니다. 황희도 또 구영식 두 분은 와 계셨는데 제가 약간 차가 막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정치수다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는데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에 지난주에 원래 오셔야 된다 그러셔가지고 네네. 깜짝 놀랐어요. 전혀 신경 거지? 안 쓰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말을 이렇게 아, 그쵸. 방송이니까. 대놓고 제가 방송에 그쵸. 황희도 오든지 안 오든지 관심 없습니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아, 그쵸.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구영식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늘 팩트체크 잘 해주시는 구영식 기자. 이렇게 두 분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뭐 국회 상황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국회 상황 얘기 전에 이거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 아니, 예산 말이죠. 구 기자님. 네. 무슨 해외 나가는 예산을 왜 늘린 거예요, 대체? 보셨죠, 그 기사? 아니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라고 하는 게 예. 대구, 관변단체, 예. 해외 이거에 거의 되돌이표잖아요. 네. 무한 반복되고 있잖아요. 당연히 그 세 축 중에 하나니까 예.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일정들이죠. 아니 황희두 이사님 생각해봐. 네. 돈 없다고 R&D 예산 깎고 뭐 보육 예산도 깎고 정말 필요한 예산들 다 깎잖아요. 저 뭐 근데 지역 화폐라든지. 본인 해외 순방 가는 거 왜 늘리는 겁니까? 올해보다 늘어났어요. 앞에 말씀 주셨듯이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거 세게 까고 있던데 예. 심기경호라고. 심기경호. 예, 뭐 심기경호 하는 거죠. 뭐. 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전에도 그 제가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굳이 국내에 들어오실 필요 없고 그냥 예, 계속 해외에서 그 외교들을 잘하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과지 않겠습니까? 또 한반도 상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미중 갈등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또 예. 그 한국의 외교적 위상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라도 어차피 국내에서 하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별로 하는 제 게 생각에는 없으니까. 예, 해외를 열심히 도시면서 그 저기 증액된 예산 가지고 예. 대신 외교적 성과는 또 가지고 와야죠. 예. 근데 MOU만 하시고 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건 지적해야죠. 예산 낭비로 지적을 해야죠. 아직 안 간 나라가 많나 봐요. 쭉 다녔는데 아직도 네. 가야 될 나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뭐 세계 투어 하는 것 같은데 그 딱 이명박 정부 때 빼박인 것 같아요. 예. 그 MOU 정치도 예. 사실 그때 많이 했던 거고. 그때 많이 했죠. 지금 뭐 물가 그 담당에서 뭐 빵과장 예. 뭐 이런 것도 예. 이미 그때 다 했던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보니까 조선비즈에서도 그거 비판하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사무관들이나 예. 공무원들이 예. 윗선에서도 해결 못하는 걸 우리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냐. 이런 얘기들 좀 듣지도 않겠지만 네. 아무튼 조선비즈에서도 그렇게 비판하더라고요. 비판하고 있다. 네. 아, 참 근데 아무튼 이명박 정부하고 네. 차별을 하려면 네. 국내에 안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을 제일 것 같아요. 좋다. 네. 끝까지 밀어보겠습니다. 너무 자주 방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방한을 너무 자주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죠, 네, 사실은. 가서 그냥 술만 잘 마시고 다녀도 별 얘기 없이 황희도 말이었으면 제 말이 아니고요. 개인적 바람 네, 알겠습니다. 좋아하시니까요. 자, 이거 뭐 이제 오늘 나왔던 이슈니까 제가 잘해봤고 지난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방송법, 방송 3법이라고 보통 얘기해요. 예. 방송 3법 그리고 노란봉투법, 노조법 정확히 얘기하면 노조법 2, 3조, 그렇죠. 2조, 3조 개정인데 이게 통과가 됐는데 이제 문제는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제2요구권 네. 행사할 거냐 하는 부분이 궁금한데 황희두 의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다시피 예. 뭐 오늘 기사 보니까 예. 28일인가 그 국무회의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방금 나온 것 같고 네. 뭐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밑밥을 깔았잖아요. 네. 뭐 그 거부권을 제한한다는 식으로 건의를 했다고. 뭐 온라인 필리버스터 한다고 하는데 네. 그런 모습들이 사실 총선을 앞둔 국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일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당장은 신경을 그 윤석열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한테 쓰고 있지만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다음 총선 때는 어쨌든 국민을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엇박이 나면서 많이 꼬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영식 기자도 그렇게 예상하세요? 뭐, 두 개 다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관측이긴 한데요. 예. 사실 이제 대통령이 국회를 통과한 두 개의 중요 법안에 대해서 다 아마 거부권 행사하기 힘들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노란봉투법을 버릴 것인지 방송법을 버릴 것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 제가 봐서는 방송법에 대해서만 한정해가지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사실 방송법은 지금 그 언론 정책을 밀고 가기 위해서는 지금 방송법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사실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본인도 차원에서 본다. 예.
근데 사실 이제 문제는 거부권 행사가 만약 이번에도 하게 되면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거부권 행사를 했고 네. 만약 이번에 또 행사를 하게 되면 입법권을 무시하고 입법부를 무시한다 이런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사실 뭐 그런 비판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그냥 마이웨이. 근데 그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선을 준비하는 특히 예. 수도권에 있는 그 국힘 정치인들은 꽤나 골치 아프겠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방송 같은 데 나와서도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게 좀 무리가 있다. 예. 그러니까 저렇게 남발하라고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얘기들 흘리고는 있지만 어쨌든 국힘으로 통틀어서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잘 싸워보시라. 잘 싸우고 예, 잘 해봐라 어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참 예. 여기서 참 뼈아픈 지점이 두 개의 법안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처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랬었죠. 문재인 처리를 못했죠.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에 어쨌든 지금의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거를 국회에서 주도해서 처리를 했다고 한다면 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리가 없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실은 방송 통과됐을 거고 지금의 그 여당의 방송 장악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됐겠죠. 그렇죠. 그렇게 진행될 수가 사실 없죠. 그러니까 그 지점 제가 봐서는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 점에 대해서 사실 먼저 사과하고 그리고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도록 촉구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또 이제 그 말 동의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하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반성할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또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냐면 국민의힘은 그때는 하자고 그랬어요. 또 정권 바뀌니까 또 안 하자고 그래. 네. 이건 또 뭡니까 대체? 그렇죠. 뭐 그때 당시 언론의 자유를 얘기하고 피켓 들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거 앞장서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걸 통틀어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선 맨날 여야가 바뀌면 늘 저희 바뀌었어요. 장난치냐. 방송법 관련해서는. 네, 그래서 늘 그렇게 그랬어. 신뢰를 또 잃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그 우리가 180석을 얻고 그렇게 우리가 몸집 키우는 데는 집중을 했고 거기에 또 많은 민주당원들도 기대를 했었지만 네. 그 사이에 뭐 좋은 점도 있었고 미흡한 점이 또 되게 있었잖아요. 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듯이 사과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그 총선 때 또 뭉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막장이니까. 근데 그 대신 그렇게 뭉쳤을 때 또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일부 나오고 그게 또 다당제, 뭐 연합제 그 연동형 비례제 얘기랑 연결된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되게 복잡한데 그런 논의를 좀 복합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번에 그 필리버스터를 하려고 했다 갑자기 접은 게 이동관 구하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사실 뭐 그렇죠. 왜냐하면은 총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 대선을 위해서도 사실 그 언론 장악은 보통 보수파 정부가 필수적으로 거치는 과정들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사실 그래 왔죠. 네. 예. 근데 이번에도 이제 필리버스터 이미 예고를 사실 했었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네. 그거를 이제 갑작스럽게 거부하고 결국은 사실 이동관 그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은 사실 처리되지 못했죠. 검사 탄핵안도 처리되지 못했고요. 예. 예.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동관 위원장 탄핵은 사실 국민들이 상당수 동의하는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여론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충분히 사실 명분도 있고 했을 텐데 네. 좀 아쉽고요. 어쨌든 다시 그 재발의한다고 하니까 이제 네. 지켜봐야겠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1월 30일, 12월 1일 날 예산안 관련해서 국회가 열리니까 본회의 때 예. 그때 재발의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이 아니죠. 민주당 내 이런 당내 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딱 다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한 번 기회가 또 남은 상황인데 이걸 두고 국힘에서는 불가능하다. 뭐 이걸 가지고 또 싸우고 있던데 결국 일사부재의 원칙을 내세워서 네. 근데 이게 그 보고만 하고 예. 상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의결도 안 이거 했고. 11월 30일에 할 수 있다. 심지어 국회 사무처랑 예. 국회의장한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정가 났어요. 근데 윤재혁 원내대표 얘기 보니까 그 국회 사무처까지 또 그 뭐 감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정치를 저런 식으로 할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늘 감찰, 뭐 압수수색, 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안 받아요? 대통령은 뭐 그렇게 맨날 하는데 국힘 원내대표가 그러고 있으니까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또 열심히 날뛰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고영식 기자님, 예. 박민 사장 지금 뭐 논란도 그렇게 많았고 사실은 그 청문회 과정도 순탄치 않았어요. 자료 제대로 제출 안 해서 야당 의원들이 다 퇴장한 가운데 그렇게 막 무산이 되고 장제원 위원장이 너무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서 논란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대통령이 재가를 했습니다. 예. 박민 이분이 사장이 되는 KBS 앞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얼마 전에 KBS 고위 간부 만나서 예. 그 내부 상황을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사실 이런 정도의 사장이 오면 보통 노조 조합원들이 이제 출근 저지 투쟁을 한다든지 예. 사장 출근 저지 투쟁을 일반적으로 한다든지 그렇죠. 보통 그렇게 네. 했는데 그것조차도 지금은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해요. 내부 분위기가.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수신료 그 분리징수 때문에 내부가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럼 박민 사장이 와서 수신료 문제라도 해결해 주면 좋겠다. 네? 이제 이런 분위기라고요. 다만 근데 이제까지는 사실은 이제 사장이 예. 물론 사장이 사실은 그 취재와 보도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법으로 그렇게 있습니다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이제까지는 사실 취재 보도에 관여를 안 해서 대체로 자유롭게 취재 보도를 그랬었죠. 해왔는데 네. 이제 박민 사장이 오면 달라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자유롭게 취재 보도했던 기자들이 그 가만히 있을 거냐? 네. 그러면 이제 내부가 좀 시끄러워지겠죠. 당연히 인사를 통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취재 보도에 관여한다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법적으로 불법이에요. 제가 아까도 그렇죠. 이제 그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직접적인 게 확인되면 당연히 불법이죠. 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당장 이제 오늘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이거는 오늘 오면서 제가 들었는데 지금 현재 그 진행자들 있잖아요. 진행자들을 최경영 진행자는 이미 이제 예, 퇴직을 사직을 했죠. 했고, 예. 그리고 또 한 분 있잖아. 홍사훈 기자. 네. 홍사훈 기자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계속 하고 있었던 주진우 주진우 기자 라이브, 예. 네. 어제 통보를 했다면서요. 예. 그거 들으셨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통보를 예, 했다고. 마지막 이제 예. 이게 말이 구영식 기자한테 만약에 기자하고 있는데 내일 그만둬 이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거 좀 근데 상황이 다른가? 근데 그건 윤석열 정부에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실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서는 이미 국감 때도 그 질문이 논란이 나왔어요. 됐었죠. 예, 주진우 네, 라이브 맞아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그 박민 사장 후보자가 뭐 그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 예고가 된 건데 다만 주진우 기자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의 특수 관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의 특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주진우 라이브만은 남겨둘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는데 그 예상을 깨고 그대로 어째 하차하게 될 것 같네요. 위험한 말에 말을 안 섞습니다. 아 근데 심지어 거기에 더 라이브까지 폐지됐다며요. 더 라이브 폐지됐어요? 네, 아까 오는데 기사 뜨더라고요. 최욱이도? 그래서 아, 저 그거 몰랐어요, 보면서 야, 일이 아 그거는 처음 들었네요. 나도 뭐 아까 뭐 처음 기사가 저 오는 길에 뭐 있었거든요. 채욱이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자기는 안전하다고 그러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아까 한 시간 전인가 오는 길에 기사 네, 보고 네.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메가 서울이라면서 말 같지도 않은 것 그 국힘에서 던지고 네, 그랬죠. 무슨 뭐 금융실명제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만큼 이제 되게 조용히 추진하고 확 해야 되는 그런 엄청난 개혁안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지. 예. 지금 마치 본인들은 거기에 심취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보기에는 예. 진짜 뻘짓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뭐 이제 이렇게 좀 위험한 발언하면 PD는 밑에 이 발언은 개인적 발언이다 이렇게 자막을 넣어주세요. 서울시당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영식 개인의 발언입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방송 3법이 이제 통과가 됐으니까 아니 통과가 됐는데 물론 뭐 이게 제2호권이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아까 고영식 기자의 측처럼 하나는 오고 하나는 안 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두 개 다 할 수도 있고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방통위가 이제 파행이 되잖아요.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은 탄핵이 안 됐습니다만 탄핵되고 나면 업무가 정지되고 한 명만 남아요. 이상인 그렇죠. 지금 위원. 그리고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은 지금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어떻게 할지도 아직은 뭐 계획이 좀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마 위원장을 탄핵 추진하는 과정에 또 의원을 임명하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 그럼 방통위가 거의 식물 방통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니겠어요, 우 기자님? 아니 그렇더라도 어쨌든 이제 그 여야가 각각 그 2명씩 위원 추천을 할 수 있는 할 수 상황이잖아요. 있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뭐 그 전에 그 김효재 그 직대 예. 체제도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두 명이 셌죠 다. 예, 그러면 뭐 만약에 그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으로 그 직무가 정지된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직대 체제를 만들어서라도 구성해서라도 방통위의 업무는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민주당도 추천을 해야 된다 이런 저도 그렇게 말씀이신 생각합니다. 거죠? 네. 대신 어쨌든 간에 이제 방통위원은 대통령의 제가가 필요한 인사 사안이기 때문에 임명을 대통령이 하죠. 예, 임명을.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윤석열 대통령도 어쩔 수 없는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뭐 비정치인 학계 인사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을 아니면 시민사회 쪽 인사를 민주당에서는 좀 추천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치인 추천했을 경우에는 거의 전문성 없는 정치인 추천했을 경우에는 거의 반대할 가능성이 사실 맞아요. 높거든요. 참고로 저도 언론학자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도 개인의 바램이라고 좀 자막 일단 써주세요. 왜 웃습니까? 그냥 내가 언론학자라고 그렇죠, 그렇죠. 얘기하는 혹시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학자 얘기를 하시길래 네. 제가 언론학자다 이런 얘기를 아, 하는 네네. 거예요. 특별히 뭐 사심은 없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밌지 않습니까? 방송이? 좋습니다. 잘 빠질 것 같아요. 방송. 방송은 잘 빠지는데 점점 멀어질 거. 점점 가까워지자고 멀어질 것 같네요. 자, 황희세 이사는 어떻게 보세요? 구성해야 된다고 보세요? 저도 뭐 하는 거는 네, 당연히 네. 뭐 해야 된다 보지만 네. 어떤 누굴 데려다 놔도 네. 저기서는 그냥 멀쩡한 시민들한테까지도 지금 무슨 뭐 좌파 빨갱이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간첩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예. 그게 뭐 어차피 똑같은 공회전이 벌어지긴 할 텐데 다만 이제 뭐 그런 절차는 준비하는 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방통위가 어쨌든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두 분이 말씀해 주셨습니다.